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함수 파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이런 것들은 배우기는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함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함수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일단 대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의 일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대응이라는 게 있었을 때, 대응에는 무수히 많은 대응 중에서 종류 중 하나,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응이라는 게 있었을 때, 뭐 그 중에서 함수가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야. 이렇게 돼서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의 함수가 뭐 이렇게 대응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어떠한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러한 집합과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쪽 집합에 있는 요 원소에다가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응이라고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집합, 즉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걸 대응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원소의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대응되어지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중에서 대응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원소 중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대응이 되어진 이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치역이라고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대응에는 역시나 방향이 있고, 즉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떠한 대응에 대한 뜻이 되겠고, 이 중에서 함수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함수가 되는 것은 어떤 게,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함수가 될 조건이에요. 그리고 공역의 원소에 단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공역 원소에 단 하나씩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함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의 이제 대응의 모습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주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때 x에서 y로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원소를 a, b, c, d 이렇게 놔보고요. a, b, c, d,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은 상황으로다가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a, b, c, d, 그리고 1, 2, 3, 4 전부 다 x에서 y로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a, b, c, d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a가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함수냐라는 건데, 얘는 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응은 맞아요. 근데 함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D라는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대응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얘 역시도 대응은 맞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없냐면 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냐면 요 A라는 친구 때문이에요. 딱 얘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이 존재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두 개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맞나요? 이제 이 얘기인데 맞죠. 얘는 대응이기도 하면서 역시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고요.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얘는 지금 둘이 한 곳으로 갔는데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이건데 상관없죠. A라는 정의역 하나에 대해서 1이 하나가 대응이 되어졌고요. 근데 B가 들어갔을 때도 1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대응이 되면 함수가 안 된다. 하지만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이 되어지는 것은 함수의 조건에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대 1은 괜찮지만 1대 다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조건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1, 2, 3, 4라는 영역 전체는 공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공역의 원소는 1, 2, 3, 4가 되는 상태이고요. 이때 치역의 원소는 1, 2, 3 즉 대응이 되어진 친구들만 우리가 뭐라고 치부할 수 있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함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라는 것들이 종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슨 함수가 있냐면 첫 번째 항등함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항등함수. 얘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줘요. 함수의 종류 중에서.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단 하나로 존재하는 함수를 갖다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항등함수와 절대적인 상수함수의 상황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항등함수와 절대적인 상수함수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역 바운더리와 공역 바운더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자, 정의역 원소가 -1과 1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예요. 그때 우리 함수 f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역도 누가 되는 거냐면 공역을 주진 않았지만 공역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1과 1 그대로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함수 f라는 함수가 x제곱이었다라고 해보자. 이 함수 fx가 x제곱이었다라고 하면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요. f-1도 1이고요. 그 다음에 f1도 1입니다. 그럼 맨날 1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상수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요 함수가 상수함수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얘는 상수함수가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조건 때문이었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조건이 이렇게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의 요 함수 f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가 된 것뿐이지, 즉 절대적인 상수함수가 없단 말이 그 말이야. 어떠한 특정 조건 속에서는 실제로 상수함수가 아닌 친구들도 이렇게 상수함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상수함수의 모습은
fx는 k, 이것은 어떤 정의역 원소가 들어가더라도 k만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fx는 1이라던가 그럼 여기에 x의 원소에 뭐가 들어가도 1만 나옵니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상수함수의 표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상수함수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른 상수함수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fx가 절대값 x예요. 자, 이런 게 한번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절대값 x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때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함수 f는 역시나 x에서 x로의 함수였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였어요. 그 말은 공역도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1, 2, 3, 4였다는 얘기이며, 그러면은 요 함수는, 자 여기서 f1도 1이 나오고 f2도 2가 나오고 f3도 3이 나오며 f4도 4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관찰되는 특징이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왔죠.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왔고요,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왔고요,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와지는 모습, 즉 자기 자신에게 뭐 되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대응이 되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얘는 항등함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함수가 늘 그런 것은 아니야. 모든 정의역,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지만, 왜?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 실제로 절대적인 항등함수는 아니죠. 그러면 절대적인 모습의 항등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fx는 x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값이 들어가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을 절대적인 모습의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상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요거를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1대1 대응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함수. 자, 뭐 말이 비슷한데요.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말이 비슷한 말인데, 얘는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것은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이 나오는 게 맞아요. 즉 여기서는 서로 각기 다른 정의, 역의 원소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치역의 원소가 존재할 때, 이러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대1 대응 역시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야.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도요, 결국은 이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둘 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각기 다른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치역 원소가 존재해야 돼. 즉 같은 치역 원소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1대1 대응에는 조건이 추가가 돼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더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거를 대응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응의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요런 모습의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요,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런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일까 1대1 함수일까 라는 질문에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각기 다른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른 값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맞고요. 다만 치역은 요만큼인데 공역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그 다음 얘는 1대1 대응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같지가 않음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조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정의역의 원소를 x1, x2라고 잡아놨을 때 자, x1, 자, 각기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1은 치역이죠. 그리고 fx2 치역이 같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요러면은 요거는 1대1 함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여기 글로 써놓은 거를 이제 수학 언어로 바꿔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서로 각기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치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문자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양이 보이거든요.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딩 정도는 꼭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그래프상에서의 이제 확인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쭉 날라오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지금 다음과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각기 다른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서로 각각 다른 치역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얘는 같은 치역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 여기 포인트에서도 분명히 대응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얘가 여기 대응돼서 나오고 여기서 대응돼서 나오고 대응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응돼서 나오는 게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응돼서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대응되어진 점을 색으로 칠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 대응이 되어져서 나오겠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대응이 다 되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대응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다 여기가 메꿔질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 영역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수 있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치역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거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만큼 전체를 우린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공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치역이 요만큼이 설정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대응되어져서 나온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즉 치역과 공역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러면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각각의 다른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각각 다른 치역이 나오는 건 맞아. 하지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줄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는 치역과 공역이 뭐 같은 경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메꿔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얘를 어떻게 지우지? 다 지우자. 이렇게 다시 그릴걸. 괜히 지워지 않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봅시다. 조금 함수를 바꿔볼 텐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해볼게. 자, 이러한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일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대응돼서 여기 나오고 얘가 대응돼서 이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나오는 것들이 쭉 펼쳐지면은 얘가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 얘가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요.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 얘가 들어가서 여기 빈 공간도 또 채워줄 거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서 나오자 보면 다 다른 값이 나옴과 동시에 치역과 공역의 영역이 전부 다 완벽히 일치하는, 즉 치역을 갖다가 내가 색칠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즉 각기 다른 정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치역이 존재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치역과 어때지는 공역이 같아지는 현상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했었죠.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함수처럼 생겼는데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원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왜 얘는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내가 여기 있는 원소를 내가 x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x1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값, 이 함수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치역이 몇 개가 발생하냐면 2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런 식의 발생하고 이런 식이 발생하게 돼요. 즉 여기를 y1, 여기를 y2라고 잡아놨을 때 분명히 하나의 값이 들어가서 대응돼서 나오는 y의 값이 2개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를 못했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함수의 조건은 자, 지금 함수의 조건부터 하는 거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함수의 조건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절대값 함수로 그냥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하냐면 2개가 발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정역 원소에 대해서 나오는 치역 원소가 이렇게 2개씩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다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단지 어떠한 대응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을 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심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었고요. 얘네는 함수로서 내용이 적절치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생기는 개수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겠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역시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합시다. 역시나 똑같이 우리는 이런 도형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있죠. 2차 함수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로에다 선을 이번엔 그어볼게요. 이런 선을 그어줬어요. 그러면 자, 나오는 값이 치역 하나입니다. 근데 들어간 값이 몇 개냐면 여기를 x1, 여기를 뭐라고 보냐면 x2라고 본다면 이런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fx에 x1이 들어가도 y1이 나왔고 fx2가 들어가도 y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x1과 x2는 분명히 다른데 fx1과 fx2가 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졌죠. 둘의 치역값이 똑같아졌어요. 이러면 얘는 1대1 대응의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즉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는 판단하는 방법이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 즉 세로선을 그어줬을 때는 뭐를 판단하는 거냐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되겠고, 저렇게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게 1대1 대응 함수인지 아닌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도 똑같을 거예요. 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다. 어떠한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치역값입니다. 그럼 치역값은 예를 들어서 y1 하나로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x1이 들어가서 x2가 들어가서 x3이 들어가서, 즉 각기 다른 값들이 3개나 들어갔는데 나오는 값은 전부 다 y1으로 똑같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러면 우리는 얘를 1대1 함수다 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들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본 함수 중 우리가 경험해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경험해본 함수.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절대값 함수가 해당이 될 텐데요.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내가 그 축에다가 x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게 되면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발생, 2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여기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이 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 얘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정확히는 1대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들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함수들이에요. 자, 지금 이 함수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함수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함수, 즉 증가와 감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함수. 함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냐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하다는 얘기죠. 증가 감소 포인트가 바뀌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함수.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함수의 증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함수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함수 또는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가로에다가 아무리 선을 많이 그어본다 한들 전체적으로 다 봐도요, 항상 교점은 몇 개밖에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교점은.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어디다 선을 그어 놓더라도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요, 다음처럼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증가만 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옳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 fx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면 우리 함수 fx는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이건데, 자,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뭐냐면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자, 그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1대1 대응이라면, 영명제도 한번 볼게요. 대응이라면 우리 함수 fx는
실수 전체 기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도 거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참인 명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다 확인했거든요. 증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fx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fx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도 거짓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이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여기 있었죠. 얘 분명히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요 함수의 정체는 1대1 대응이었죠. 분명하게 요 함수는 1대1 대응이었어요. 이견이 없죠. 근데 요 함수는요, 증가하기도 하고요, 감소하기도 하고요, 증가하기도 해요. 즉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요. 감소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증가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증가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즉 증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았어요. 얘는 1대1 대응이 무조건 맞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차이점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분명히 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냐? 아니죠.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1대1 대응이 되고 있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 존재하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1대1 대응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불연속 함수예요. 얘는 끊어지고 있죠. 여기서 잘렸죠. 끊어지는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일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불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봤던 요 함수들은요, 전부 다 연속 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는 연속 함수일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라는 건데 이렇게 주는 거죠. 연속 함수 fx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면 fx는 1대1 대응 함수다. 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fx라고 주는 건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속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면 fx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렇게 되면 참이 됩니다. 자, fx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fx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역시도 얘는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함수가 불연속 함수라면 fx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연속 함수의 fx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fx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참이 되죠. 즉 다 불연속 함수일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 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의 항등함수와 이제 요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항등함수라는 것과 함수의 상등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vs를 붙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다른 말이야. 함수의 상등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항등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상태의 함수를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고,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자,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함수 f가 있어. 그게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 다음에 어떤 함수 g가 있어. u에서 v로의 함수야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 함수가 상등이 되냐면 정의역의 에브리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대응돼서 나오는 치역까지 똑같을 때 우리는 그 함수가 상등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치역까지 똑같아질 때, 즉 내가 여기 X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원소들을 X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fx의 값과 그 다음에 gx의 값이 같아졌을 때 그때 두 함수는 비로소 상등을 이루게 된다. 즉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은 상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도 역시나 절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절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함수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x라는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럼 정의역 공역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만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걔를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g도 x에서 x로의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f-1도 1이고요. f1도 1입니다. 그 다음 g-1도 1이고요. g1도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나온 치역값이 전부 다 똑같이 정의역 지역이 똑같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f와 g가 상등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다르죠. 우리 눈에 완벽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건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얘기지. 즉 특정 상황들에서 우리는 함수가 상등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식이 완벽히 똑같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물론 저 정의역과 공역의 집단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함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 근데 어떤 특정 조건 속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정도만 해결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함수 f라는 것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 f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때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하여 A, B를 정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함수가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에서 함수의 경계가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함수는요, 축이 1로 잡혀 있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1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그리고 여기서 1보다 큰 쪽만 인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여기서 이쪽은 빼고 이쪽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1 대입하면 a 빼기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은 a-1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어떠한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즉 기울기가 a 플러스 2인 어떠한 직선입니다. 그럼 그 직선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1보다 작은 쪽에 생기는 직선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공역과 치역 사이에 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얘네들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즉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요. 불연속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자, 뭐 아까 같은 상황 빼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각기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 즉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요. 연속함수가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함수예요. 이렇게 붙어줘야만 한다는 얘기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1대1 대응의 개념에 맞춰서. 즉 이쪽에서도 증가하고 이쪽에서도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연속이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이, 얘한테 1 대입해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얘랑 어때야 되냐면 똑같아야 하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 빼기 b입니다. 그게 a-1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b값이 구해지겠죠. b값은 3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b값을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값도 구해내야 되겠는데 a값은 어떤 거냐면, 자, 얘가 기울기거든요. 얘가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죠. 이렇게 음수일 때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것은 양수여야만 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의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수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나 함수 개수 구하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네는 전부 다 뭐냐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경우의 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인 거야. 즉 어떤 경우의 수냐면, 함수의 개수는 좀 특별하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은 그 집합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부터 최대한의 단위까지를 쪼개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또는 어떤 그 원소가 포함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정의역의 각 원소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역의 각 원소들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공역 원소에,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는 건 문제에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수함수의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는 건 1대1 대응이나 상수함수 뭐 이런 것들, 즉 어떤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내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서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정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쪽에서의 함수인데 대응이 됐을 때, 함수가 아니죠. 대응이 되었을 때 그때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 이제 이건데요. a가 가서 대응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그리고요, b가 가서 대응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또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찾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3가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총 27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A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곳은요, A가 찾아간 곳을 제외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얘를 찾아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요,
A가 찾아간 곳과 B가 찾아간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대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는 게 아까 말한 이런 부분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특정한 조건 또는 함수라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대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요, 전부 다 가서 1에 가서 꽂히던가, 이렇게 치역 원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가서 2에 가서 꽂힌다던가, 또는 전부 다 가서 3에 가서 꽂히는 경우가 있겠죠. 즉 몇 가지 경우밖에 없냐면 3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24-7번인데요. 연습 문제 24-7번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가 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f로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 걸. 그래서 여기 정의역 원소는 -1, 0, 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얘는 -2, -1, 0, 1, 2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fx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곱하기 fx가 상수함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x에 -1이 들어간다면 -1 곱하기 f-1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0을 대입해 볼게요. 0 곱하기 f0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자, 다시 1 집어넣으면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모르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얘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f-1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f1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얘가 얼마든 간에 상관이 없죠. 이 값은 항상 0이 되어져요. 근데 요 함수가 상수함수여야 된대요. 그 말은 뭐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0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선 f-1이 0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f1도 0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2여도 -1이어도 0이어도 1이어도 2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앞에 0이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가지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될 것이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지. 즉 함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얘는 고정이에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함수 방정식인데요. 함수 방정식은 얘는 풀이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요. 풀이 방법이라는 게 아예 있는 것이어서 이 풀이 방법을 기억하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풀이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풀이 방법 또는 어떠한 이걸 풀어내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령, 그리고 또 어떤 센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얘는 그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딱히 얘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단정지어서 솔직히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어떤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될 텐데, 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 자, 연습 문제 24-8번인데요. 이러한 함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 얘를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예요.
근데 fx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f에 1-x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얘를 어떠한 방식으로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어서 이럴 때는 x에다가 1-x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f의 1-x 더하기 1-x에 f의 x에, 자 여기도 1-x를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요런 fx가 되어지겠죠. fx가 되어지고요. 여기 있는 x에도 1-x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x에도 1-x를 대입한 거고요. 그러면 2-x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입니다. 저 무지개색으로다가 칠해놓은 저 친구예요. 이 친구를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위아래가 똑같아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아래식에다가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x f의 1-x 더하기 x의 1-x에 fx는 x를 곱해줬으니까 2x-x 제곱이 됩니다.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둘이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얘와 얘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fx, 자 fx 마이너스 x의 1-x의 fx는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fx를 구할 거니까 fx로 묶어줄 수 있죠. 묶어주면 1-x 플러스 x제곱입니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fx니까 fx는 양변 얘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1 되겠죠. 그래서 함수 fx가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얘랑 이제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근데 그 풀이 방법은 똑같아.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는 건 fx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태도 존재할 수 있어요. fx 플러스 2배의 f의 x분의 1이 x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 함수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야지만 쟤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합니다. 여기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줘요. x분의 1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f의 x분의 1 더하기 2배의 fx는 x분의 1이 되어집니다. 똑같아야 여기가 생긴 게 똑같아야 뺐을 때 사라지겠죠. 그럼 아래식에 2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2배의 f의 x분의 1 더하기 4배의 fx는 2배 해줬으니까 x분의 2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사라지면서 fx만 남습니다. 그럼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볼게요. 그래야 마이너스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빼볼게요. 그러면 4fx에서 1fx를 빼니까 3fx는 x분의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제 fx를 구하려면 양변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되면서 fx가 구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함수 방정식의 형태의 풀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도 그래요. 자, 연습문제 24-4번인데요. 얘도 f2 값을 주어준 상태입니다. 그럼 어쨌든 f2는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값들을 2로 맞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면 x에다가 100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98을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3f2는 하면서
뭐가 되겠지. F100 곱하기 F-98 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할 거야. 그래서 F2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요. Y에다가 8을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3F2는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어떻게 되겠지. 뭔가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거를 내가 뭐 들으시는 분이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고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정상인이라면 X에다가 1, Y에다가 1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도 X에다가 2, Y에다가 0 이렇게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정상인이라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히지 않고서야 이걸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저건가요?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많고 많은 수 중에 하필이면 왜 얘를 대입하는 건가요? 하는 인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여기 써있죠. 나는 기본적인 수학의 센스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수학적인 센스가 일단 없다. 솔직히 이건 또 센스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럼 나 센스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센스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병이 있냐 없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할 생각이죠. 왜 그럼 뭐 X에다가 마이너스 뭐 9998 대입하고 Y에다 1000 대입하고 하지 왜.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의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박힌 인간들이 할 짓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본다고. 그럼 이렇게 해봤다 치자. 그러면 3F2는 F2 곱하기 F0이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12라고? 얘가 12라고? 그럼 얘가 3이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함. 근데 여기는 이렇게 모르는 게 두 개나 생겼단 말이지. 그럼 굳이 저렇게 모르는 걸 두 개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뭘 하든 되긴 하겠지. 근데 얘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도 상관없겠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F0이 3인 걸 알았죠 이제. 그러면은 F2분의 1을 쓸 거야. F2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1을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3F2분의 1은 F2분의 1 곱하기 F0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가 3이란 말이지. 양변이 똑같아졌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 그래서 여기를 갖고 이걸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 잘하면.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X에다 1 대입해보고 Y에다 1 대입해보면 3F2는 F1 곱하기 F1이 되겠지. 그럼 얘가 12야. 그러면은 F1의 제곱이 36이네. 그러면 F1은 6이야. 마이너스 6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1은 6이야. 이제 F2분의 1을 알아야 돼. 나는 F1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2분의 1, Y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서 누구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1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F의 3F1은 F의 2분의 1 곱하기 F의 2분의 1이에요. 근데 F1이 6 나왔거든요. 그러면 F의 2분의 1의 제곱이 18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F의 2분의 1은 루트 18이 되겠죠. 즉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요. 뭐 정 거부하고 싶으면 난 이걸 인정 못하겠어. 그럼 인정하지 말고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말든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 방정식의 형태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파트 24챕터였나요? 네, 함수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항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